리걸마인드 연구소입니다. 청와대에서 2017년 11월 13일에 바로 직전에 있었던 일을 브리핑했습니다. 11월 10일, 며칠 전이죠. 그때 문재인 대통령의 기고문을 프로젝트 신디케이트라는 곳을 통해서 전 세계의 언론사에 배포했다. 그렇게 브리핑을 했습니다. 이 기고문은 물론 영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영문으로 전 세계의 언론사에 문재인 대통령의 기고문이 실렸고, 그 내용을 청와대 브리핑에서는 우리말로 국문으로 소개를 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이 두 개의 문건은 내용이 동일하지 않습니다. 우리 국민들이 한글로 되어 있는 청와대 브리핑을 읽을 때 실제로 이것이 전 세계의 언론사에 보도된 실린 그 문장보다는 훨씬 짧고 또 다른 내용을 보게 되어 있다, 이러한 것이죠. 그래서 그 해외 언론에서 실어준 문재인 대통령의 기고문, 그 영문을 가지고 지금부터 검토하겠습니다. 이 기고문의 제목은 Toward a People-Centered ASEAN Community,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Toward라고 하는 것은 어디를 향하여 라든지 어디로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people 대시를 긋고 centered, 중앙이라고 하는 그 센터에 ed가 붙었습니다. 그러니까 people centered. 그러면 이 people이 무엇인지를 결정을 해야 하겠죠. 뒤에 보니까 community가 있습니다. 이 community라고 하는 것은 국가가 아니죠. 그래서 이제 우리는 마음 편하게 people이 국민일까 아니면 인민일까, 이렇게 사람들일까, 이렇게 고민할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커뮤니티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바로 앞에 아세안이라는 게 있죠. 그럼 아세안은 그 국가들의 모임이죠. 그런데 국가들이 모였는데 커뮤니티, 그러면 커뮤니티는 국가가 아니고 속에 들어있는 것은 국가이고 하니까 사람들은 안 되겠습니다. 그러면 제일 처음에 커뮤니티로 인해서 국민을 배제했고, 이제는 아세안 커뮤니티이기 때문에 사람들을 배제하고, 그러면 남는 것은 인민밖에 없죠. 그러니까 인민 중심인,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세안 커뮤니티, 그러면 아세안 공동체, 이렇게 되겠죠. 그런데 이 인민 중심인 아세안 공동체는 앞에 투워드가 붙어 있습니다. 그곳을 향해서 가야 하는 것이니까 아직 이곳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아세안은 우리 모두 알고 있다시피 이곳에 있습니다. 과거부터 계속 있었죠. 그러면 아세안 커뮤니티는 현재 있는 아세안과는 다른 것이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기고문 제목을 풀이해보면 인민 중심의 아세안이니까, 아세안은 참 동남아시아 국가연합이죠. 이것을 넣어서 인민 중심의 동남아시아 국가연합 공동체를 향하여,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동남아시아 국가연합 공동체, 여기에서 또 문제가 생깁니다. 아세안 커뮤니티라고 했을 때는 괜찮아 보였죠. 그저 아세안 공동체. 그런데 이 아세안은 모두 대문자로 쓰여 있고 실제로는 훨씬 더 긴 여러 단어의 첫 글자를 딴 약어입니다. 아세안은 ASEAN 이 철자가 모두 대문자로 쓰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것은 아시아는 아니고 아세안인 것이죠. 이 아세안은 Association of Southeast Asian Nations, 이것의 약자입니다. 그러니까 남동아시아 국가들의 연합, 이렇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동남아시아라고 부르는 것이 더 익숙하죠. 그래서 이것을 풀어 헤쳐 놓고 보면은 동남아시아 국가연합이라는 것인데 그 뒤에 또 공동체를 붙인 겁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청와대에서 이렇게 조언을 한 것이죠. 그러면은 동남아시아 국가연합이 커뮤니티로 될 수 있는가? 그것이 공동체로 될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좀 상세히 검토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동남아시아 Association of Southeast Asian Nations Community, 여기까지 가는 것이죠. 아세안 커뮤니티. 그런데 이왕 풀어 헤쳤으니까 이것을 Association 다음에 끝까지 하나로 묶어서 뒤에 있는 것들의 연합,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고, 조금 전에 했듯이 아세안 커뮤니티, 이렇게 하는 두 가지 방법이 가능합니다. 그러면은 어소시에이션을 기준으로 뒤에 것을 다 묶어버리면 동남아시아 국가 공동체의 연합, 이렇게 되겠죠. 그런데 국가가 공동체가 될 수 있는가? 공동체라고 하는 것은 국가 이전의 단계입니다. 어떤 집합 개념에 있어서 커뮤니티와 국가를 본다면 국가는, 그러니까 네이션을 국가로 봤을 때 국가는 훨씬 그 고도의 단계에서 구성이 되는 조직이고, 커뮤니티는 훨씬 낮은 단계에서 조직이 되는 그러한 것입니다. 그래서 국가 공동체라는 것은 성립이 되지를 않습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은 국가 공동체의 연합이라는 것도 성립이 될 수 없겠지요. 그러면은 이번에는 아세안 공동체, 처음에 봤듯이 아세안 공동체, 국가연합의 공동체로 볼 것인가? 이것은 불가능하지는 않은데 현실성이 매우 낮습니다. 국가연합의 공동체란 EU와 또 만약에 남미와 북미를 합한 어떤 공동체가 있다고 했을 때 이 둘이 합해져서 그러니까 연합이 있다고 했을 때 이 둘이 합해져서 공동체를 만들면 가능은 하지요. 그런데 그 규모가 어마어마하게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현재의 지구상에서는 실현 불가능합니다. 우리가 그 가상의 그런
환경을 다룬 작품들에서 보면 은하연합 이러한 것들이 있죠. 그것이 그 경우에는 가능합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의 지구에서는 국가들의 연합이 여럿이 모여서 공동체를 만들 수 있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 이러한 것이죠. 그렇다면 이번에는 이 네이션을 국가가 아닌 민족으로 한번 해석을 해보죠. 왜냐하면 문재인 대통령이 이야기하는 아세안 커뮤니티는 현재의 동남아시아 국가연합과는 다른 것이 분명하니까. 그래서 Association of Southeast Asian Nations 까지를 동남아시아 민족 이렇게 해석을 해보고 동남아시아 민족의 커뮤니티, 민족은 공동체가 가능하죠. 그러면 이 민족 공동체의 어소시에이션, 연합, 이것이 가능합니다. 그러면 동남아시아 민족 공동체 연합, 그렇게 볼 수 있고, 이것을 또 위치를 바꿔서 동남아시아 민족연합의 공동체, 이러면 조금 전에 국가연합의 공동체처럼 민족연합들이 여러 개가 들어가서 공동체를 구성하는, 그래서 불가능하지는 않지만 현실성이 극히 낮은 그러한 경우가 되기 때문에 결국은 문재인 대통령의 이 아세안 공동체라고 하는 것은 아세안 이것을 풀어 헤쳐서 동남아시아 민족 공동체 연합,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것이 바른 해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청와대에서 전 세계 언론사에 배포했다는 이 기고문의 제목을 우리말로 옮기면 이렇게 됩니다. 인민 중심의 동남아시아 민족 공동체 연합을 향하여, 이러한 제목이 되는 것이죠. 이 기고문 중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습니다. 아세안 2025, 이때 아세안은 현재의 존재하는 아세안입니다. 그 아세안에서 2025년의 목표를 이렇게 정했다고 합니다. People Centered, 그러니까 인민 중심, People Oriented, 인민 위주 커뮤니티. 그래서 2025년에 인민 중심, 인민 위주 공동체를 추구한다. 여기에서 말하는 커뮤니티는 문재인 대통령이 이야기한 커뮤니티하고는 다르죠. 왜냐하면 문재인 대통령은 아세안 커뮤니티를 이야기했고, 현존하는 아세안은 People Oriented Community를 이야기했습니다. 스케일이 다른 것이죠. 그래서 아세안, 지금의 아세안이 2025년에 그 목표로 세운 이러한 것은 현실성도 있고, 또 그러한 집단이 구성되는 것도 가능하고, 그러나 문재인 대통령이 이야기했던 것은 아세안이라고 한 그 약자, 그 원어 속에 있는 네이션을 민족으로 풀이하지 않으면 그 말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 그러한 경우입니다. 그래서 이 아세안 2025라는 것을 소개한 다음에 문재인 대통령은 이제 다음과 같이 자신의 그 주장을 합니다. People first, first, second 하는 그런 것이죠.
이것을 인민이 첫째 이렇게 해석을 해보죠. People first has been my long-standing political philosophy as well. 그러니까 인민이 첫째라고 하는 것은 나 문재인의 오랜 정치 철학이다. 이런 뜻입니다. And it is a vision in line with 그 같은 줄에 서 있는 것이죠. The spirit of Korea's candlelight revolution. 한국 촛불혁명 정신과 부합이 되는 비전이다. 인민이 첫째라는 것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은 아세안에서는 현재 동남아시아의 그 10개국이 형성한 국가연합과 같은 그러한 곳에서 2025년에 인민중심 커뮤니티를 그곳에다가 목표로 두고 나아가겠다고 했더니 그것이 바로 나 문재인의 오랜 정치 철학인 인민이 첫째라는 거하고 똑같네. 이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또 아세안이 2025년에 이루려고 하는 바로 그것이 한국의 촛불혁명 정신과 똑같네. 이렇게 이야기한 것이죠. 그 다음에 문재인 대통령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나는 한국과 아시안의 관계를 발전시키는데 도울 의사가 있다. 돕고자 한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관계를 어떻게 발전시키느냐 하면은 기준이 있지요. 인민의 우선순위를 두면서 발전을 시키는 사람 중심이라고 한 것을 계속 그 바탕에 두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때의 인민은 누구누구가 되는가 하는 것을 이 문장에서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보스, BOTH, 둘 다라는 뜻이죠. 보스, 코리언즈, S가 붙어 있고 and the people of Asian이 아니고 아세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보스 코리언즈라고 하는 것은 해외에서 영어권에서는 그것을 사우스 코리안 앤 노스 코리안으로 풀이합니다. 두 개의 투 코리아 그리고 두 개의 한국 모두 두 개의 한국인 모두 이래서 보스 코리언즈를 쓰게 되면 이 경우에는 남한 사람과 북한 사람 이 보스가 모두가 아니고 둘이라는 뜻이 돼버립니다. 그리고 아세안의 인민들 이렇게 되죠.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이 내가 인민에게 우선순위를 두면서 한국 아세안 관계를 발전시키는데 도움을 주겠다. 근데 그때 그 인민에는 누가 들어가느냐 하면은 남한 인민과 북한 인민과 아세안 인민이 들어가게 됩니다. 여러분은 어째서 한국 국민을 갑자기 인민으로 하는 것인가? 그런 생각을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이 문재인 대통령이 선포한 이루겠다고 한 이 공동체가 대한민국을 벗어나 있습니다. 더 큰 규모이고 그 공동체 안에서 대한민국이라는 국가는 그 테두리가 녹아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인민 중심의
동남아시아 민족 공동체 연합, 거기에 우리 남한 인민과 북한 인민이 그 속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My vision, 나 문재인의 비전은 is to create, 창조하는 것이다. peace loving, 그리고 people centered community, 그러니까 평화를 사랑하는 커뮤니티이자 인민이 중심인 커뮤니티, 이것을 to create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말로 옮기면 나 문재인의 비전은 평화애호, 인민중심 공동체를 창출하는 것이다. 앞에 물론 아세안과의 협력 속에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공동체에서는 모든 그 공동체니까 커뮤니티 안에 있는 사람들은 인민이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인민은 원래 국가가 없는 어떤 집단의 구성원들을 이야기하죠. 그래서 그곳의 그 회원들, 멤버 이렇게 이야기하면 될 겁니다. 이 공동체의 구성원들은 better off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그 전보다 돈이 조금 더 있는, 이 공동체가 이루어지기 전보다 경제적 형편이 좀 더 나아진 그러한 공동체를 만들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공동체 속에는 물론 그 남한, 북한, 아세안의 인민들이 들어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to realize this vision, 이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서 I will pursue people-centered diplomacy, 이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서 나 문재인은 인민중심 외교를 추진하려고 한다. people-centered diplomacy, 인민중심 외교, 여기에서 또 여러분은 조금 이 낯선 어휘 앞에서 멈춰서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생각할 때 외교라고 하는 것은 국가 대 국가의 관계, 그것을 가리키죠. 외교는 국가가 한다, 이것이 우리의 상식입니다. 그런데 그 외교를 인민중심 외교를 한다는 것입니다. 인민은 국가와 친하지 않은 개념이죠. 국가가 있으면 인민이 있을 수 없고, 인민이 있으면 국가가 있을 수 없는 것이 이 두 개념입니다. 국가가 있으면 people은 국민이 되지요. 그런데 여기서 인민으로 갔습니다. 왜냐하면 커뮤니티니까. 그러면 인민이 중심인 곳에는 국가가 없으므로 외교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은 인민중심 외교라는 것을 내세웠습니다. 그러면서 문재인의 공동체, 그것은 동남아시아 플러스 남북한의 인민들이 들어있는 민족 공동체 연합이다. 그런데 여기에서 인민중심 외교를 하겠다, 이렇게 새로운 개념을 제시를 했습니다. 일단 인민중심 외교라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는 조금 짐작하기가 어렵죠. 그래서 이것은 놔두고 다음 이야기를 들어보기로 하겠습니다.
to this end, 이 목적을 위해서. We have, 이때 we는 다른 문장에서 보듯이 한국 정부를 이야기할 때, 문재인 대통령과 한국 정부를 이야기할 때 이러한 we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We have designated this year as, 그래서 우리는 올해를 뭐뭐라고 지정을 했다. 그런데 이제 그게 무엇이냐 하면은 한국 아세안 문화 교류의 해, 이렇습니다. 2017년을 한국 아세안 문화 교류의 해로 이미 지정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 목적을 위해서 인민중심 외교라고 일단 보아야 하겠죠. 왜냐하면 공동체 형성은 그보단 좀 더 큰 일이니까. 그리고 또 2017년 9월 부산에 아세안 문화원을 개원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아세안 문화원에서 한국과 아세안의 회원들 사이에 문화 교류도 하고 인민 대 인민의 교류도 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부산에 있는 아세안 문화원이 바로 이 공동체의 허브 역할을 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부산이 물류 허브라고 해서 거기에서 차용해 온 것 같죠. 아세안 문화원 홈페이지에 가면 이러한 설명이 있습니다. 아세안 문화원의 목표, 우리 국민에게 아세안을 바로 알리기. 아세안 국가 출신 국내 거주자들의 자긍심 고취.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인사말에서 한국과 아세안이 쌍방향 국제교류 플랫폼이 되겠다. 이 문화원이. 그렇게 하면서 2017년 9월 1일에 개원했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서 일제강점기에 그 비난을 많이 받지요. 그 일본 제국에서 했던 내선일체 교육이 이와 참 비슷한 뉘앙스를 풍긴다. 그러니까 내선일체라는 것과 지금 이곳에서 한국 사람들에게 아세안을 알리고 한국에 있는 아세안 국가의 사람들에게 자긍심을 고취해주고 그리고 이곳이 국제교류의 플랫폼이고 이러한 설명들이 아주 그 내선일체를 자료를 찾아보면 매우 흡사합니다. 이 목록과. 그래서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되지요. 그 다음에 문재인 대통령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번에 이 문장에서 주어는 더 코리안 가버먼트입니다. 한국 정부. 그래서 한국 정부가 남북한 사람들하고 아세안 인민에게 그들이 행복하고 안전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그것을 보장하겠다. 그것을 보장하기 위해서 노력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상당히 이상한 이야기죠. 한국 정부가 이 새로운 공동체에 들어가는 이 사람들을 행복하고 이 사람들이 안전하게 살 수 있도록 그걸 보장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겠다고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한국 정부가 한국 국민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많은 사람들, 수억이 되는 이 많은 사람들의 안전한 삶을 보장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문장에서는 물론 한국 정부 혼자 하겠다는 것은 아니다. 그런 뜻이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세안 구성국, 그 10개국, 그 구성국의 협력을 받겠다.
그런데 협력을 어떻게 받느냐 하면은 1대1 혹은 1대 다의 그 차원에서 협력을 받겠다. 여기서 주의할 것은 1이라고 하는 것이 항상 앞에 있죠. 1대1, 1대 다. 그런데 이 1이라는 것이 한국 정부다 하는데 정말 우리가 아주 이 부분을 놓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무슨 뜻이냐? 한국 정부가 책임지겠다. 협력을 받는데 내가 주인이고 내가 1이고 아세안 구성국은 1이 되기도 하고 다수가 되기도 하지만 너희는 협력자이고 이러한 태도가 아주 분명하게 글에 나타나 있습니다. 이 내용을 정리하면 한국 정부가 다 하겠다 이런 뜻이죠. 남북한 사람들은 물론이고 왜냐하면 여기에서도 보스 코리안즈라고 S가 붙어 있어서 보스는 보스 ANB가 아니라 투 코리아하고 같은 뜻으로 바뀌어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한국 정부는 남북한 그리고 아세안의 모든 인민들의 행복하고 안전한 삶을 이제 보장하겠다고 해버린 것이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Finally, I will. 예, 문재인 대통령이 나 문재인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위대한 상호 번영, 그러니까 그 다자의 번영, 이 공동체 안의 훨씬 더 큰 번영을 증진시키는데 내가 노력하겠다. 그런데 이 번영이라고 하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냐 하면은 아세안과 한국 양쪽의 여기서는 또 시민이라고 썼습니다. 그 양쪽의 시민들에게 이익이 되는 그러한 번영, 그것을 증진시키는데 내가 노력하겠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아세안과 남북한 인민을 책임진다고 한 것이죠. 그러면은 문재인 대통령이 아세안에 현존하는 그 아세안에 가서 이번에 그 회의에 참석을 했죠. 아세안 플러스 3 그 회의에 참석을 했는데 이러한 내가 책임질게. 아세안의 영도자는 나다. 물론 아세안을 이제 풀어 헤쳐서 새로운 커뮤니티를 만들 계획을 발표를 했는데 과연 그렇게 할 자격이 있었던 것일까 하는 부분을 살펴보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아세안 회의에 참석한다고 국내에서는 이야기를 많이 했죠. 그런데 대한민국은 아세안의 가입국이 아닙니다. 게다가 아세안의 옵저버 또한 아닙니다. 아세안의 가입국들은 그 성격이 다음과 같습니다. 그저 일반적인 공화국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인도네시아 공화국, 필리핀 공화국, 싱가포르 공화국 이 정도입니다. 이게 3개국이고 그 다음 말레이시아는 왕국입니다. 타일랜드도 왕국입니다. 왕이 있는 것이죠. 캄보디아도 왕국입니다. 그리고 브루나이는 정식 명칭은 브루나이 다루살람이라고 하는 술탄국입니다. 이 나라의 국가는 술탄에게 알라의 가호가 있기를 어떤 국가인지 알 수 있겠죠. 그래서 군주국이라고 분류할 수 있는 곳이 4개국입니다. 그러면 나머지 이제 3개국은 어떤 국가인가? 베트남 사회주의 공화국, 공산주의 국가입니다.
사회주의라는 말이 있다고 해서 그것을 공산주의라고 하면은 좀 틀리지 않느냐, 다르지 않느냐 할지 모르겠는데, 민주주의, 우리가 말하는 경제적 자유 그리고 민주주의, 이것과 반대편에 선 국가로 가장 그 특징을 잘 보여주는 것이 공산주의 국가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라오 인민민주주의 공화국, 우리가 라오스라고 알고 있는 여기도 공산주의 국가입니다. 언론 매체를 정부가 통제하는 그런 국가이고, 미얀마 연방공화국, 여기 사회주의 중앙 계획경제 체제를 택하고 있는 역시 그런 국가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10개국, 그것이 아세안의 가입국입니다. 회원국. 그리고 옵저버 가입국으로 준회원국이 두 나라가 있는데, 하나는 파푸아 뉴기니, 또 하나는 동티모르. 우리가 뉴스를 통해서 들었을 때 문제가 좀 많은 그러한 국가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대한민국은 아세안의 회원국도 아니고 준회원국도 아닙니다. 게다가 아세안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 이러한 자신들의 그 단체의 회원국과 그 이외의 국가들과의 관계를 잘 게시를 해 놓았습니다. 이 가입국, 회원국은 구성국이라고 합니다. 핵심이 되는, 꼭 있어야 하는 이런 것이죠. 그런데 또 external relations라고 해서 대외관계로 표시된 곳이 있습니다. 이 대외관계에는 호주, 캐나다, 독일, UN, 기타 여러 국가와 단체들, 그 조직들이 있고 그 속에 대한민국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은 대외관계입니다. 대내가 아니라 대외관계이죠. 그러니 아세안 회의에 설령 문재인 대통령이 가서 연설을 한다고 하더라도 남의 집에 초대받은 손님에 불과합니다. 손님이 남의 집에 가서 내가 이 집의 인테리어를 다 바꿔줄게. 이 집에서 앞으로 살아가는 방식은 내가 제시하는 대로 하자.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면은 아무도 납득할 수 없겠죠.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소위 문재인 대통령이 전 세계의 언론에 그 보도를 의뢰해서 자신의 기고문을 싣고 거기서 아세안 50주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새로운 공동체를, 자신의 이상적인 어떤 공동체를 만들겠다, 창조하겠다 하는 이야기를 한 것은 아세안의 입장에서는 갑자기 어떤 손님이 와서 뜻하지 않게 휘둘린 그런 그 느낌을 받았을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이 아세안이라고 하는 그 국가연합이죠. 여기서는 팬아시아니즘이라고 하는 것을 증진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공개적인 목표입니다. 팬아시아니즘이라고 하는 것은 판아시아니즘이라고도 하고 범아시아주의라고 하는 것인데, 아세안이 이것을 추구하고 있다고 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그 아세안을 자기도 또 새로운 그 팬아시아니즘을 하나 창출하면서 거기에 포함시켜버리는 일을 할 수는 없는 겁니다.
전쟁도 하지 않고 협약도 하지 않고 매수도 하지 않고 남의 나라 10개를 자기 밑에 넣어버리는, 그저 선을 그으면 그 안에 들어온다고 하고 그런 식으로 잡아먹는 이러한 식민지 획득은 유사일에 없었죠. 범아시아주의라는 것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이것을 팬아시아니즘이라고 하는데 그 뜻은 이렇습니다. 아시아에 있는 그 국가들 그리고 그 인민들은 그 아주 비슷한 가치관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비슷한 역사적인 경험을 했다. 그렇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문화적으로 연합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 그래서 민족을 뛰어넘어서 그 범민족적인 이데올로기로서 이 범아시아주의라고 하는 것이 근대 이후로 여러 종류의 범아시아주의가 출현했었고 또 실제로 이것을 실현시키려고 하다가 실패도 했고 그렇게 되었습니다. 이 범아시아주의의 가장 유명한 것이 그 대동아 공영이라고 하는 것이 있죠. 이 대동아 공영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서양에서 이 동양을 좀 낮춰보고 만만하게 여기고 체구도 작고 또 그 경제적으로 빨리 그 발전하지도 못한 그러한 지역에 있는 아시안들, 이 아시아인에 대한 그 백인의 차별이라고 하는 것이 이런 사상을 싹트게 하는데 그 하나의 계기가 됐던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한 것은 일본 제국 그리고 이 조선 그리고 만주국 중국의 일부 그리고 지금 아세안에 들어있는 몇몇 나라들, 그렇게 해서 대동아 공영이라고 하는 것이 백인에 대항하는 황인종이 세계를 지배해야 한다. 백인에게 대항하자 하는 그러한 범아시아주의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중국이 빠질 수 없죠. 중국에서 뉴 그레이터 아시아니즘이라고 하는 것, 대아시아주의라고 하는 것, 이것도 역시 팬아시아니즘의 일종입니다. 세 번째로 바로 이 아세안, 이들이 추구하는 팬 사우스이스트 아세아니즘, 그래서 범남동아시아주의 혹은 범동남아시아주의라고 하는 것이 있고 그 이외에도 여러 가지가 더 있습니다. 그런데 대표적으로 이렇게 세 가지를 소개했는데 이번에 문재인 대통령이 세계에다가 선포한, 세계 언론에 보도를 했으니까 세계에다가 선포를 한 인민중심의 동남아시아 민족 공동체 연합, 이 아세안에다가 그 투코리아를 다 포함시킨 이것은 방금 소개한 것 세 개를 둔다면 네 번째의 범아시아주의를 그 표창한 것이죠. 세계에 선포한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것은 신대동아 공영이라고 할 수 있죠. 대동아, 이거는 동아시아인데 동남아시아를 포괄하죠. 그러니까 신대동아 공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이 이렇게 아세안을 포함해서 한국, 이 한반도를 연결시켜서 맹주가 되겠다. 문재인 대통령이 맹주가 되겠다 하는 것은 중국의 시진핑 주석에게는 중대한
도전으로 여겨지겠죠. 중국은 대아시아주의는 물론이고 거기에서 현재 하고 있는 것이 1대1로 원벨트 원로드 이거에다가 인류 공동운명체라고 하는 것을 내세워서 이제는 대아시아를 넘어서서 지구 전체의 주인이 되려고 그러한 때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세아를 문재인 대통령한테 뺏기게 생겼죠. 문재인 대통령이 이미 형성해 놓은 범아시아주의 중에 하나인 아세안을 가서 맨 위에 자기 의자를 놓고 그냥 삼켜버리고 그 다음에 더 큰 커뮤니티를 만들겠다고 선포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시진핑 주석과 문재인 대통령의 대결이 기대되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살펴본 내용은 물론 청와대 브리핑의 국문 문건에 있는 내용과는 상당히 다릅니다. 그런데 이것은 이 영문기고문의 내용에 충실한 것이고 이 영문기고문은 이미 전 세계로 다 나갔습니다.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과 청와대는 자신들이 선포한 중국에 대해서 그리고 아세안에 대해서 선전포고를 한 것이죠. 여기에 대해서 나름대로의 구상이라든지 그들과 앞으로 그들이 반발을 한다든지 했을 때는 어떻게 누를 수 있고 어떻게 자신들의 힘을 계속 뻗어나가게 그렇게 할 수 있는지 준비가 되어 있을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 국민들에게 공개한 청와대의 브리핑과 세계 다른 언론에 나간 문재인 대통령의 영문 기고문은 내용이 달라도 좀 심하게 많이 다르다 하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이번 회에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